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 전 시간에 여기 프로그램 모드까지 했는데 카메라에 보시면 모드 다이얼이 항상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캐논 그렇고 나이콘, 소니 이런 식으로 거의 똑같아요. 후기만 캐논사만 다를 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캐논 같은 경우는 고급형에서는 이런 그림이 볼 수가 없는데 크리에이트 존이라고 해가지고 인물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그림과 경치 그리고 접사를 할 수 있는 꽃 그리고 스포츠의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를 겸비한 스포츠를 찍을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밤에 찍을 수 있는 거 그리고 프레시 발광이 안 되게 한다든가 강제 발광을 시킨다든가 하는 그 존이고, 보시다시피 여기 그린 컬러로 되어 있는 것은 자동이에요. 전체가 모든 게 자동인데 여러분한테 그 자동은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진이 검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오토는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안 하면 좋고, 항상 P 모드를 권장을 해요. 못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통 보편적으로 P 모드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제조사에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최적화되게 만들어가지고 밝기나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것만 만질 수 있게 해가지고 찍게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항상 프로그램 모드에다 놓고 찍으시면 실패할 확률도 적고 깨끗한 사진을 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P 모드에다 놓고 찍는 걸 권장을 드려요. 그렇지 않고 난 그거 잘 못해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 항상 중형 카메라는 P 모드에다 놓고 찍는 게 좋다. 데이터가 좋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항상 그게 좋고, 전 시간에 조리개 모드를 했는데 어느 분이 조리개 모드가 조금 적은데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조리개 모드가 이해가 가고 안 가고가 아니고 조리개 모드는 굉장히 단조로워요. 조리개를 F값을 열어가지고 열어주느냐 조여주느냐 그 차이지, 조리개라는 뭐예요? 우리의 인체하고 똑같은 동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눈을 가늘게 뜨면 어때요? 멀리 있는 거 보려고 하면 우리도 눈도 굉장히 쪼여가지고 이렇게 쪼여가지고 보잖아요. 눈 안 좋은 어르신들이 특히 그런데 눈을 쪼여가지고 볼 때는 잘 보여요. 근데 눈을 크게 뜨고 보면은 조리개가 열려있기 때문에 선명도가 떨어지는 거죠. 똑같아요. 이게 인체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울 것은 조리개를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지금 AV 모드는 캐논에서만 AV이고 그 나머지 나이콘이나 소니는 그냥 A 모드예요. A 모드. 그러니까 그거 착각하지 마시고 AV나 A나 똑같다. 네. 근데 조리개 우선 모드는 그냥 의미로 생각하면 조리개 값에 대해서 사용자가 어디를 우선으로 할 것인지, 타임을 우선으로 할 건지 아니면 조리개를 우선으로 할 것인지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인물 사진이나 제품을 찍는다 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게 조리개 우선 모드를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주변부에 우리가 신발이 여러 컬러 있는데 딱 하나를 찍어가지고 그 신발만 딱 나오게 하고 주변부 흐트러져 있는 게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치면 그 중앙부에 있는 그것만 돋보이게 하려고, 특히 애들 돌 때나 이런 때에 자기 아이를 돋보이게 이렇게 찍으려고 할 때는 조리개 우선 모드에다 놓고 조리개 가지고 조정을 해가면서 아웃포커싱을 해주면 그 주변부는 어떻게 되죠?
흐스름하게 변하죠. 그러면 그 아이만 돋보이기 때문에 신발 역시 똑같이 그 부분만 돋보이기 때문에 조리개 모드를 선택을 해요. 주변부터 지저분한 부분을 없앤다는 거죠. 그렇지만 조리개 모드라고 해도 경치를 찍는다든가 할 때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실내에서 단체 사진을 찍던 뭐 하든 조리개 우선 모드를 해가지고 F 값을 막 8 정도를 줬다. 그러면 단체 사진도 어느 정도는 굉장히 좋아요. F 값이 8이다 하면 단체 사진도 좋고, 뭐 렌즈에 따라서 특성상 이게 뭐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조리개 모드라고 해가지고 그걸 못 얻는 게 아니고, 뭐 조리개 모드를 하던 셔터 스피드 다 찍히긴 다 사진은 다 찍혀요. 그 대신 움직이는 피사체라든가 할 때에는 T 모드 셔터 스피드 우선을 해서 찍어야만이 정지된 상태로 찍을 수 있고, 아니면 늦은 상태로 타임을 늦게 주면 늦은 상태로 해서 물방울이 뭐 점점 생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찍고, 그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조리개는 일단 렌즈 내부에 빛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느냐 쪼여가지고 굉장히 날개로 형태되어 있는 그 거기를 통과하는데 빛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열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오느냐, 그 차이예요. 자, 그러면 이 조리개는 뭐하고 연결된다고 했죠 지난번에? 셔터 스피드하고 ISO하고 연동이 돼요 서로. 그래서 등가노출법이 생성이 되고, 그러려면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노출값을 대충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이게 조리개인데, 조리개를 이렇게 조이면 좋을수록 이게 줄어들죠.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F 값이 16이에요. 근데 요즘에 22까지 있죠. 이건 옛날 스타일인데 여기에도 22가 있어요. 근데 여기 표기를 안 해서 그러는데 22, 16, 11, 8, 5.6, 4, 2.8, 2.4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F값이에요. F값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ISO인데, ISO는 이제 밝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밝기는 100, 200, 400, 600, 800, 그 다음에 1200, 1600 이렇게 올라가요. 이제 그 값이 틀려지는데,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도 다 틀려요. 그게 올라가는 게. 지난번에 전 시간에 좀 오래됐지만 등가노출법에서 그거 한번 설명을 했을 거예요. 등가노출 때에 이런 차트를 나눠준 적도 있고 한데 여러분이 대충 기억을 하실 거라고. 몇 주 전에도 차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진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등가노출 이 법을. 이걸 모르면 사진을 찍지를 못해요. 사진은 뭐라고 했죠? 빛의 예술이라 했어요. 빛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노출이 좋냐, 심도가 좋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지, 빛이 없으면 사진 예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카메라가 존재할 이유도 없고, 빛으로 예술을 하는 게 카메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하는 게 3대 요소가 조리개, 셔터 스피드, 그리고 ISO, 밝게 하고 어둡게 하고. 왜 그러냐면 ISO를 만약에 높일 수가 없다고 하면 셔터 스피드도 존재하지 않아요. 셔터 스피드가 그게 굉장히 예민해 가지고 아래로 내려가면, 어두운 데로 가면 갈수록 빛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스피드가 굉장히 늦어지면 빨리 찍고 싶어도 그걸 찍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SO를 만들어 놓고 ISO를 배로 올려 가지고 셔터 스피드를 보강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조리개를 열어서 빛을 그만큼 투과를 시켜주고.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쉬워요, 사실은. 지금 처음 접하시니까 뭐 그게 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쉬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리개는 감광센터에 도달하는 그 빛을 가지고 빛이 도달하는 그 양을 가지고 물리적으로 우리가 조정을 하는 그 장치예요. 그냥 말하기 쉽게. 그래서 조리개는 셔터 스피드와 ISO와 연동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는 3요소라고 불러요. 그걸. 그리고 조리개 값은 다 F값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F값은 뭐 F 1.4, 1.6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렌즈에 봐도 점 표기가 되어 있죠. L렌즈 같은 경우는 2.8, 뭐 1.4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수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렌즈가 비싸고 어떻게 돼요? 밝아진다. 렌즈가 밝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5.6이나 이렇게 렌즈가 된다고 치면 어때요? 밝은 렌즈가 아니고 어두운 렌즈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래로 F값이 낮을수록 렌즈는 비싸다. 자, F값을 이렇게 설명을 좀 쉽게 하다 보면 렌즈의 뚜껑 크기, 렌즈의 길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많이 쓰고 하던 F 1.0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1.0이라고 하면 요즘 일반적에서는 쓰지를 않는데, 옛날에는 1.0으로 만약에 얘기를 하면 렌즈 길이와 렌즈 구경 같은 얘기예요, 그게. 자, 등간호출법에 이렇게 보면 지금 F값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리개를 완전 개방했을 때에는 F값이 1.4예요. 근데 꽉 조여가지고 조그만 구멍으로 통과시킬 때는 F가 지금 30이란 말이에요. 여기. 자, 그 위에 보면 쪼였을 때는 사진이 항상 쪼이면 어떻게 된다겠죠? 선명한 사진을 넣는다겠죠? 그렇지만 점점 어때요? 오픈을 시켜 놓으니까 점점 뒷 배경이 날아가죠. 그래서 아웃포커싱이 잘 되는 거예요. 전 시간에 배웠듯이. 그래서 아웃포커싱이 생기고, 인포커스냐 아웃포커스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게 결국엔 뭐냐? 심도예요, 심도. 조리개를 열었느냐 줄였느냐 이 차이죠. 그래서 인포커스냐 아웃포커스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인데 움직이는 걸 정지 상태로 하려고 하면 뭐 5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올라가겠죠, 위로. 근데 반대로 아래로 내려오면 어때요? 상이 흔들리겠죠. 이제 뛰는 게 역동적으로 나타나죠. 역동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림이. 그래서 항상 여기에 보시면 60분의 1초부터 상이 흐트러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초보자들은 보통적으로 사진에서 얘기할 때 80분의 1초를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사진이 피사체가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자꾸 80분의 1초를 내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이 뭐 얘기할 때 사진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카메라 빌려줄 때 122 5분의 1초에다가 맞추고 밖에서 소풍 가서 밖에서 찍으니까 ISO는 옛날에는 ISO라고 안 하고 아사라고 그랬어요. 아사인데 100에다 놓고 감도 적은 필름은 400짜리 같은 사가지고 가면 조금 적어야 250분의 1초 이렇게 놓는데, 그런 얘기를 예전에 많이 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디지털 카메라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ISO, 셔터 스피드가 확보가 안 될 때에는 이제 ISO를 50, 100, 200, 400으로 올리고, 자꾸 올릴수록 뭐가 생긴다겠죠? 뒤에 노이즈가 발생한다겠죠? 꺼뭇꺼뭇하게.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쭉 올려가지고 25,600까지 올렸는데 노이즈가 시커멓게 끼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이게. 이게 지금 ISO고 셔터 스피드하고
모드하고 F값, 조리개 모드 F값하고 3개가 연동이 되는데, 이게 올라가면 이게 내려가고 이러는데, 이걸 못 온다고 하면 조리개 모드를 놓으면은 나머지 건 자동으로 놓으면 자동으로 셔터 스피드하고 ISO가 자동으로 맞춰져요. 쉽죠? 그렇게 하면. 자동이다 차라리 놔요. 그러면 이거 신경 안 써도 조리개를 딱딱딱딱 조리개 모드에다 놓고 자기가 어느 정도 저거 하면 얘는 셔터 스피드하고 ISO는 지가 자동으로 움직여요. 요즘 카메라가 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걸 모른다 해가지고 참고를 하되 만약에 모른다고 하면 자동으로 놓고 셔터 스피드하고 ISO는 자동으로 따라오게 자동이다 놓으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굉장히 이 지역의 사진을 찍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아, 나는 이거 등가 노출에 대해서 아직은 자신이 없으니까 조리개 모드로 찍되 이제 이 F값만 결정을 하면 자동이다 놓으면 얘들은 그러니까 ISO 자동으로 놓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면 얘들이 자동으로 내가 오픈을 시키면 ISO하고 셔터 스피드하고 지네가 움직이면서 딱딱딱딱 나타나요. 좀 이따 이제 뭐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등가 노출을 처음에 나는 이거 복잡해서 이거 계산 못하겠다 할 때에는 그렇게 놔도 무방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씩 올라갈 때 우리가 스탑이라고 불러요. 스탑. 한 스탑. 한 스탑, 한 스탑, 한 스탑. 그거 한 스탑만 올려. 그러면 그게 그 다음 칸으로 올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등가 노출 매뉴얼로 많이 찍을 때 등가 노출에서 매뉴얼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한 스탑을 올릴 때 이게 얼마가 변하고 이게 얼마가 변하는지 그 노출표. 자, 그러니까 뭐로 가도 어디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 그 얘기가 3 더하기 4 더하기 이퀄 얼마 해서 예를 들어서 14라는 값이 나왔을 때 14가 되는 값은 굉장히 많아요. 그죠? 뭐 10 더하기 4 더하기에도 14가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합을 하는 게 이것도 다 조합이에요. 똑같아요. 그게 뭐 수학을 잘한다고 뭐 저거 하는 게 아니고 이 노출표는 똑같아요. 그냥 어디로 가도 똑같아요. 이거 저거 하면 이걸 내리면 되고. 그렇지만 번거롭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동이다 놓고 찍으면 조리개 우선 모드에다 놓고 자동 해놓으면 나머지는 얘네가 ISO도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고 셔터 스피드도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 아시겠죠? 조리개 모드 어느 정도는. 자, 그러니까 2000분의 1초일 때 F값이 4일 때에 2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1000일 때. 자, 어느 정도 약간 줄어졌죠? 그러면 F가 2.8일 때에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F가 5.6일 때에 2배가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자, 근데 셔터 스피드가 500분의 1초에다가 맞췄어. 그리고 조리개가 5.6일 때. 그러니까 F값이 4일 때에 2분의 1, 그러니까 F값이 8일 때에 2배가 되는 거죠. 2배. 이런 식으로 같은 노출값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카피 해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고, 여기 교재에 보면 교재에도 나와 있으니까 교재를 찾아보시면 돼요. 학교에 이제 나오시면. 자, 스탑이란 아까 얘기했죠? 하나에서 하나 올라갈 때마다 우리가 부르는 게 그 용어가 스탑이라고 불러요. 그냥 뭐 차 서라 하는 그 스톱이 아니고 한 단계씩을 올라가는 그 단계를 갖다가 스탑이라고 그러는데, 한 스탑을 밝게 찍는다, 한 스탑을 어둡게 찍는다,
그 양을 얘기하는 게 스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너무 밝으니까 조금 줄여. 그게 한 스탑을 내려가지고 찍으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두 스탑, 뜰 스탑 이렇게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그걸 우리가 한 칸씩 올리는 거, 한 칸씩 내리는 게 스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F2.8에서 F4가 한 스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2.8 그 다음에 F값이 4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한 스탑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통과되는 빛의 양은 2분의 반절, 2분의 1로 줄어요. 그러니까 그게 등간호 줄인 거예요. 이걸 올리면 이건 내려간다는 얘기지. 이게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스탑, 2분의 1 스탑, 3분의 1 스탑 이렇게 조절이 가능해요. 아시겠죠? 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다음에는 피삭의 심도라고 하는데 피삭의 심도는 얼마나 선명하게 찍느냐, 조리개를 열었느냐, 쪼였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피삭의 심도를 지금 이렇게 나타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보듯이 굉장히 확 열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뒤 배경이 날아갔죠. 초점은 여기에 맞았어요. 지금 초점을 여기다 딱 맞췄더니 이쪽이 싹 날아갔어요. 이런 때는 뭘 찍죠? 인물사진. 근데 반절로 줄여서 반절로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뒤가 어느 정도 나타나면서 차이가 약간밖에 안 나죠. 근데 완전히 쪼여가지고 F값을 굉장히 높게 22나 16이나 이렇게 놓고 찍었더니 어때요? 전체가 다 선명한 사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얘기할 때 피사계의 심도라고 그래. 이렇게 보고 좀 이 사람은 이거 아웃포커싱 했네. 이 피사계 심도가 어때요? 죽었으니까 아웃포커싱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죽어 있으니까. 피사계 심도가 깊다, 옅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리개 값은 작을수록 큰 개방, 값이 클수록 작은 개방. 16, 22 이럴 때 작은 개방. 근데 작을수록 큰 개방이 되는 거죠. 조리개를 확 열었다. 그러니까 조리개 값이 적을수록 초점 맞는 공간은 이렇게 적어지고 이럴 때는 심도가 얕다. 조리개 값이 클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16, 22 이렇게 올라갈수록 공간도 넓어지고 심도가 굉장히 선명한 사진이 나타난다. 이럴 때는 심도가 우리가 깊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시겠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사람 아래 이 장단지 부분을 찍었는데 지금 뒷 배경이 어떻게 됐어요? 아웃포커싱이 됐죠? 네, 아웃포커싱. 그렇지만 이쪽을 보면 어때요? 어느 정도 뒤쪽은 약간 같고 앞쪽에 초점이 이 부분에 맞아서 어느 정도는 표시가 나잖아요. 그죠? 여기도 똑같고 여기는 22나 16이 됐기 때문에 전체가 선명하게 나타났죠. 바로 그 차이입니다. 조리개가. 그러니까 조리개 모드라 해가지고 나쁜 저는 아니에요. 제일 많이 쓰는 또 M 모드를 안 쓰시는 분들은 조리개 모드를 굉장히 많이 써요. 왜? 아까도 얘기했더니 돌이나 결혼이나 인물을 위주로 찍을 때 인물 사진 같은 경우는 거의 조리개 모드를 많이 선택을 한다는 거죠. M 모드 쓰시는 분들이 아마 써도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조리개 모드를 하면은 아웃포커싱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물 사진이나
특별한 주제를 피사체가 있으면은 집에서도 이걸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이 대충 아셨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조리개 모드에 대해서 또 한 번 다시 얘기를 해드릴 건데, 렌즈 보면 이렇게 멋있어요. 렌즈로만. 렌즈에 보면은 똑같이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프레임에, 그 다음에 조리개 날개가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 조리개 조리개는 펜텍스 회사에서 특허를 낸 거예요. 펜텍스에서. 그래서 이 어느 회사고 간이 이 회사에 이런 디자인을 쓴다거나 할 때는 특허에 대한 그 로얄티를 지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지금 조리개 조여도 이게 원형인데, 이런 식으로 카메라 안에 렌즈 저거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 조이고 저거 할 때 이 날개가 여기 부분에 걸쳐 가지고 열어주고 조여주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조리개 F값은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이 빨간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게 2.8, 4, 5.6 해가지고 이게 조리개 F값이에요. 지금 여기도 2사에 70mm인데 2사에 70mm는 어떻다고 그랬죠? IS 흔들림 방지 기능이 없다고 그랬죠? 이 2사에 70mm는 흔들림 방지 기능이 없어요. 보통 렌즈에 보면 여기에 그 기호가 써져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캐논 줌 렌즈 EF면 1:1 바디에 사용되는 렌즈라고 그랬죠? EFS면은 그룹 바디용. 그래가지고 2사에 70mm 렌즈의 밝기 F값은 0.4 IS USM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표시가 될 때 IS 기능이 있으면 흔들림 방지 기능이 있는 거고, IS 기능이 없다 그러면 흔들림이 어떻게 되죠? 방지 기능이 없는 거예요. 자,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조리개 모드에서 얘기했는데 다시 또 조리개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해주는 거예요. 조리개는 숫자가 높을수록 어두워지고, 이게 정의예요, 정의. 낮으면 낮을수록 밝아진다. 그죠? 왜? 조리개를 쪼고 여르니까. 또한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배경까지 선명해지고,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배경이 잘 날아간다. 아웃포커싱이 이렇게 잘 된다. 자, 그러면 자기가 초점을 맞춘 부분은 선명하겠죠. 그래서 인물 사진이나 이런 쪽에 찍을 때 유리하다. 자, 지금 이게 나이콘 D750으로 찍은 사진인데, 지금 여기는 매뉴얼 모드로 놓고 렌즈는 50mm에 F값이 0.4로 찍은 거예요. 근데 지금 F값이 보시다시피 이게 메뉴인데 ISO는 2000을 올렸어요. 2000을 올렸더니 셔터 스피드가 400분의 1초가 나왔어요. F값만 0.4로 표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F값이에요. 여기 나오는 게. 지금 여기에서 뭐 여러 그림이 있는데 프레쉬를 강제 발광을 하는 것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프레쉬 표시가 있는데 쫙 그어졌죠.
프레쉬를 지가 탁탁 터지는데 뭐 터지지 말게 이렇게 잠궈 놓은 거예요 지금. 그건 옵션에서 풀어주면 항상 찍을 때마다 강제 발광해가지고 켜지는 거죠. 강제 발광할 때는 어디서 강제 발광한다고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늘에서 찍을 때나 공원 같은데 나무 밑에 사람이 있는데 그때는 강제 발광을 해줘야 사진이 뒤쪽 배경이 밝기 때문에 같이 밝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해변가에 가서 모자 쓴 사람들이 있다거나, 왜 해변가도 뒷배경이 무지 밝잖아요. 그럴 때는 후레쉬를 강제 발광을 해줘야 전체가 골고루 밝아진다. 그래서 항상 해변가에서 그냥 찍지 말고 역광으로 찍던 뭐든 강제 발광 해가지고 찍어주는 게 밝아진다. IS를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IS는 결국에 내가 밝아지는, 이 사람이 밝아지는 게 아니고 뒤 배경을 밝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무관한 얘기예요. 자, 지금 1.4일 때 어때요? 완전히 아웃포커싱이 됐죠. 그 다음에 F값이 2로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 그 주위 부분만 이렇게 밝아지죠. 선명해졌어요. 근데 F값이 2.8로 다시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더 밝아졌어요. 그 주변부가 어느 정도가 됐죠. 자, F값을 4로 줬더니 조리개를 이제 어떻게 됐어요? 더 열은 거죠. 열었더니 어느 정도 선명도가 뒷부분도 나왔어요. 5.6 되니까 어느 정도 많이 나왔어요. F8이니까 사진은 검지만은 전체가 선명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럴 때에는 다시 어때? 밝기만 조정하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리개가 낮으면 낮을수록 밝아지고 높으면 높을수록 어두워진다. 이게 조리개 특성이에요. 조리개 특성도 아니고 그냥 조리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F값을 갖다가 확 조리개를 열었다. 그러면 아웃포커싱 되는 확률이 거의 100%고 조이면 조일수록 빛의 양이 덜 들어오기 때문에 사진은 어두워지면서 선명해진다. 실내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점점 어두운 데에서 조리개가 열린 쪽으로 이렇게 밝아지죠. 그 대신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조리개 F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선명해지면서 이게 조리개예요. 자, 우리가 조리개를 갖다가 1.4일 때는 뭘 어떻게 했어요? 열어줬죠. 오픈시켰죠. 확 돌려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조리개를 연다라고도 하지만 개방한다라고도 해요. 개방한다. 개방 조리개. 반대로 조인다. 잠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F22일 때는 잠근다. 근데 1.4일 때는 연다. 열었을 때는 아웃포커싱이 잘 돼가지고 초점 맞은 부분만 이렇게 선명하게 나온다. 그 대신 열었을 때는 어떻죠? 선명해진 대신에 어두워진다. 실내에서는. 이 도표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죠 이제. 조리개는 여기에서 끝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조리개 이제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조리개는 아웃포커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좀 전에도 얘기했죠. 인물사진이나 이런 걸 때 주변부 신발이라든가 아기 오늘 100일인데 굉장히 돋보이게 아니면 신부 오늘 뭐 특별한 날이 있는 사람들 그 주변부를 어수선한 것을 싹 없이면서 깨끗하게 그 사람만 잡아줄 수 있는 게 조리개 개방 모드다. 0.4 넣고
그 사람 피사체만 딱 집어가지고 찍으면 주변부는 아웃포커싱이 되면서 그 사람만 살아나게. 그러면 어때요? 사진 잘 찍었다고. 바로 그렇게 특별하게 피사체만 강조시킬 때 이렇게 쓴다. 제품 사진도 역시 일반. 뭐 짬뽕을 한 그릇 시켰는데 한번 찍어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찍어보세요. 자기가 찍어놓고도 사진 잘 찍었다. 그러니까 이베이에다 물건을 올린다든가 할 때에도 이런 방법을 해서 아웃포커싱 시켜가지고 그 피사체만 딱 찍어가지고 물건을 올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 이게 꼭 카메라만 되느냐? 카메라 있으면 좋죠. 괜히 뭐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옵션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그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데 핸드폰은 안 되느냐? 핸드폰도 역시 돼요. 똑같아요. 핸드폰도 되니까 뭐 카메라 없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카메라도 찍으면 된다. 그러니까 카메라도 점점 다가가지고 피사체를 이렇게 잡을 때에는 뒷배경이 아웃포커싱이 이렇게 되고 피사체한테 점점 멀어지면 선명도가 점점 살아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까이 가려면 핸드폰 같은 경우는 바짝 가서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점점 떨어져 가지고 찍으면 찍을수록 선명해지는 거야. 그렇지만 그만한 옵션은 없다는 거죠. 네. 그 차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카메라를 그래서 들고 다닌다고 보면 돼요. 자, 전 강의에서도 말했지만 TV 모드에서는 조리개로 아웃포커싱을 하는 법을 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또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볼 때 아웃포커싱이 1.4일 때와 8일 때, 자 1.4와 8일 때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선명도가 있고 선명도가 초점을 준 부분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죠? 단 어두운 것만 여러분이 조절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등간 호출이 필요한데 그게 어려우면 아까 자동이 나오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기네가 자동으로 이렇게 ISO하고 셔터 스피드가 맞춰져요, 자동으로. 그래서 지금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사창살이 있는데 꽃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지금 옆쪽에서 이렇게 찍었어요. 자, 안쪽에 뭉개졌죠? 뒤쪽에 뭉개졌죠? 이 뒤쪽을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한다겠죠? 아까 아웃포커싱이라고 해요. 배경 날림을 아웃포커싱이라고 한다. 그리고 앞쪽에 내가 찍는 앞쪽에를 갖다가 인포커스라고 그래. 인포커스가 날라갔다. 인포커스가. 근데 주변부는 초점이 거기에 맞았기 때문에 딱 나왔죠. 자, 근데 인포커스와 아웃포커스와 중간에 초점이 맞았을 때 전체가 깨끗이 나오는 밋밋한 사진. 전체가 다 잘 나왔어. 그거 보러 펜포커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치나 이런 거 찍을 때 전체가 잘 나오게 찍는 건 우리가 부를 때는 펜포커스다. 뒷배경을 날리는 것은 아웃포커싱이다. 앞쪽에 뭉개지는 건 인포커스다. 인, 아웃, 전체가 골고루 나오는 게 펜포커스.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도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자, 아웃포커스는 뒷배경, 인포커스는 앞배경, 전체가 다 잘 나오는 것은 펜포커스. 끝. 이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모른다고 하면 안 돼, 진짜.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근데 지금 내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카메라를 뭐 꽃을 찍든 뭘 찍든 찍어요. 자, 얘가 반샷단을 딱 눌러가지고
초점을 여기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무슨 뜻이냐. 자, 카메라를 이쪽에서 찍어요. 근데 지금 꽃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 자, 그렇다면 꽃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를 찍는데 초점을 여기에다 이렇게 주었어요. 얘한테 맞췄어. 초점을 여기에다 맞추니까 카메라가 얘가 흐릿하게 나와요. 여기도 흐릿하게 나오고 초점이 맞은 부분만 선명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포커스와 아웃포커스는 초점이 날아간 거죠. 흐릿하게. 자, 그러니까 여기 꽃부분들만 굉장히 선명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같이 날아가야 정상이에요? 그건 아니죠. 이 부분은 다 똑같아요. 선명해요, 다. 그 부분 이런 식으로. 여기는 선명한데 여 부분만 포커싱이 되는 거죠. 이쪽은 전체가 인포커스, 저쪽은 아웃포커스. 그리고 가운데는 선명하게. 그러니까 내가 이 렌즈에서 몇 미리로 찍는 애에서 이 화각이 딱 잡힌 화각 중에서 여기서부터는 전체가 여기 화각까지는 어때요? 선명하죠. 그 대신 앞쪽과 뒤쪽은 어떻게 되죠? 포커싱이 되는 거예요. 이 포커싱 되고 아웃 포커싱 되고 여기만 선명도가 이렇게 된다. 그게 지금 이 얘기예요. 쉽게 설명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쪽은 카메라 앞쪽은 인포커스고 뒤쪽은 아웃포커스. 초점은 내가 여기다가 딱 맞췄더니 요 부분은 초점 범위인데 이게 여기가 초점 범위예요. 1m에서 찍었을 때 1m에서 딱 초점 잡고 반샷 딱 눌러보니까 보이는 게 여기가 날아가고 여기가 날아가고 근데 이 부분은 이쪽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선명하다 이렇게. 아시겠죠? 네. 이게 초점이 맞는 범위는 변하지가 않아요. 항상. 아시겠죠? 초점 맞는 데는 변화가 없다. 그 대신 앞부분 인포커스와 아웃포커스는 뭉그러진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사진이 나온다. 아시겠죠? 여기서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카메라하고 앞에 인포커싱하고 피사체는 여기서 여기까지 초점이 맞은 부분이기 때문에 피사체는 여기나 저쪽이나 똑같이 초점이 맞는 영역을 우리는 뭐라겠죠? 선명하다겠죠. 그리고 아웃포커싱 초점이 안 맞은 데죠. 이거. 앞에도 안 맞고 뒤도 안 맞고 여기다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인포커싱하고 아웃포커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 사진을 찍어봤는데 앞에 부분이 날아갔죠. 근데 이쪽 곳이나 이쪽 곳이나 이쪽 곳이나 이쪽 곳이나 똑같아. 일률적으로 선명하죠? 뒷부분은 다 날아갔는데 그러니까 인포커싱과 아웃포커싱은 변해도 초점이 맞은 부분은 왼쪽이든 우측이든 변함이 없다. 자, 지금 여러 번 설명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기억을 했을 거예요. 아, 초점 맞은 부분은 내가 보는 사진 속에는 그러니까 화각에 맞춰가지고 좌에서 우까지는 절대 변함이 없구나. 근데 인포커스,
앞쪽과 초점이 맞지 않은 부분 앞쪽과 뒤쪽이 배경이 날아가는구나.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앞쪽은 인포커스라고 하고 뒤쪽은 아웃포커스라고 한다. 여기는 초점의 기준점이고. 자, 지금 이제 찍은 사진을 봐보세요. 지금 인물 사진을 가가지고 갈대밭에 가서 찍었는데 앞과 뒤는 다 날아갔어요. 인물을 딱 찍어 놓으니까 어때? 인물이 굉장히 탁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인물 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 조리개 모드로. 렌즈에 따라 가지고 특성은 있어요. 조금씩은 약간은 다른데 거의 50mm나 뭐 85mm, 85mm는 자동으로 된다겠죠? 아웃포커싱이. 그래 인물 사진이니까. 일반 렌즈로 해서도 가까운 거리에서 조리개 모드 A 모드에다 놓고 A 모드에다 놓고 찍었을 때 이런 스타일로 찍힌다. 이렇게 조리개 모드. 이 사람 부분에 맞은 옆쪽으로는 똑같고 뒤쪽과 앞쪽은 흐려진다. 왜? 초점이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점은 지금 여기에 맞췄기 때문에 뒷부분과 앞부분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사체가 돋보이는 거예요. 더. 이렇게 찍어주면 굉장히 좋아하겠잖아요. 지금 여기도 초점이 이 여성분한테 맞았기 때문에 이 여성분의 앞쪽은 꽃이 어때요? 선명하죠? 그렇지만 뒤쪽과 이 앞쪽은 날아갔잖아요. 여기도 이런 사진도 멋있는데 여기는 뭐 뒷배경은 좀 덜 날렸고 여기는 인포커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진을 딱 봤을 때 아 이거 인포커스냐 아웃포커스냐 아니면 펜포커스냐. 자 지금 여기 마지막 사진 이런 경우는 경치를 찍는 사진은 펜포커스예요. 이걸 뭐 아웃포커싱이나 펜포커싱이냐 우리가 얘기할 때는 보고 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찍은 의도자는 알겠지만 아닌 사람들은 보고 아 이것은 남 사진을 평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걸 갖다가 보고 아 이거 인포커스 아웃포커싱이구나 이거 뭐 이것을 알 정도는 돼야 기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조리개 A 모드만 알아도 초보자는 탈출하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조리개 모드가 프로페셔널을 한 사람들도 많이 쓰지만 일반 초보자들이 쉽게 찍을 수 있는 간단하게 P 모드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그거 한두 끝도 없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가지고 ISO 같은 것은 자동으로 가서 옵션에다 놓고 찍으면 조리개는 내가 만질 수는 있지만은 나머지 셔터 스피드하고 ISO는 지가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춰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기가 어느 정도 숙달이 된 다음에는 자동이다 안 놓고 ISO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 되죠. 단 여기서는 사진이 조리개를 쪼으면 쪼을수록 이렇게 선명해질 때 사진이 어두워지니까 밝기를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노출 보정을 또 써야 돼. 잠시 후에 노출 보정에 대해서 또 얘기해 드릴 거예요. 노출 보정이 표시가 있어요. 카메라에. 단추에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노출 보정 저건데 그걸 눌러가지고 이제 한 스탑석 올려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그 밝기를 조정하는 거예요. 밝기. 그러니까 그것은 다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할 거고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도 이 사람들처럼 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못 찍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집에서 카메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연습을 하세요. 연습을.
조리개 모드 오늘 배운 거 그거 한번 찍어봐야지. 진짜 되나? 가까이 가가지고 1m 정도에서 찍어보세요. 찍었는데 초점을 진짜 가운데다 맞추고 찍었는데 앞에다가 집에 뭐 난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 데서 이렇게 찍으면 앞에 올라온 것은 인포카싱이 되고 뒤쪽도 초점 맞은 데를 뺀 다음에는 아웃포카싱이 되고 이런 사진 찍으면 여러분도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멋있게 찍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조리개 모드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경치를 찍을 때에는 조리개를 조여가지고 16이나 뭐 11도 좋고 16도 좋고 해가지고 조여가지고 찍으면 심도가 깊어지는 사진, 선명한 사진, 요런 사진을 찍어요. 단지 좀 사진이 어두워지니까 밝기만 조정을 하면 된다. 아시겠죠? 자, 이게 어느 유튜버의 사진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조리개 모드로 찍었어요. 조리개 모드를 열어가지고 배경을 날린 거예요. 날렸죠? 배경을 딱 날렸는데 자, 가만히 봐요. 여기 뭐 이거 읽을 저것도 아니에요. 읽을 필요는 없고 지금 꽃을 갖다가 초점을 맞추고 뒷배경을 날리니까 벌이 꽃에 다가가려고 딱 큰 상태를 찍었는데 벌이 보이죠. 지금 알기 쉽게 꽃에 다가가는 저거를 벌을 갖다가 찍었는데 보니까 뒤에 배경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꽃들이. 자, 꽃이 이렇게 많은데 저 벌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사체를 갖다가 여기다가 집중을 안 했다고 여기다가 초점을 안 줬으면 밋밋한 사진으로 전체 펜포커스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벌이 어떻게 돼요?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이 꽃들도 같이 나와서 선명해지면 얘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야. 존재가. 그죠? 자, 얘하고 초점을 얘한테 맞추던가 얘한테 맞추면 같이 거리가 짧기 때문에 어때요? 조리개를 확 열어버리면 이 주변부는 흐릿해져 가지고 얘들만 선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다가 조리개를 쪼여가지고 찍었으면 꽃들이 나타나 가지고 이런 상태가 되질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조리개 우선 모드를 쓰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다 설명한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초점을 맞은데 이쪽과 아까 얘기했죠. 같은 선상에는 초점이 맞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명해지고 뒤쪽 아웃포커싱과 앞쪽 인포커싱은 변화가 없다. 네. 그래서 조리개를 열었더니 얘들만 딱 여기다가 초점을 줬더니 얘하고 얘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찍어봐도 이건 무방해요. 꼭 이 벌만 아니더라도 딴 걸로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집에서 실전으로 한번 찍어봐야 돼. 자꾸 찍어봐야 된다 이제 사진은.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시간 낭비는 좀 되겠지만 돈 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찍어보면 벌도 강조가 되고 꽃도 강조가 되고 의미가 있잖아요. 이거. 근데 만에 하나 이 사진이 전체적으로 펜포커싱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잡았다 하면
이 벌의 존재는 그냥 꽃만 전체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 무의미한 사진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조리개 모드가 이런 때에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자, 조리개 모드에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참고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일반 경치나 풍경 등 이런 것을 촬영할 때 조리개 문제인데, 이건 조리개를 조인다고 해서 설명하지는 않아요. 또 왜? 어느 렌즈는 이렇게 해보면 어느 정도의 선까지는 굉장히 선명해요. 근데 그 선을 갖다가 조금 넘긴다 하면은 거기도 뭉개지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각 제조사마다 렌즈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다 틀린데, 그것을 감안을 하셔야 돼요. 내 렌즈가 어디까지의 영역인가,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 영역을 어느 정도 넘어가면 선명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까? 무거운 카메라를 가지고 다닌다. 렌즈도 비싼 거 써야 된다. 여기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기의 제조사 카메라 렌즈의 제조사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서 보고, 내 것이 조리개 모드로 가서 찍으니까 어느 정도 영역이 있더라. 자꾸 찍다 보면 그걸 느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렌즈를 딴 걸로 바꾸겠죠. 또 그것마다 다 틀리니까. 그래가지고 선명도가 떨어지고 할 때 아까 뭐라겠죠? 심도가 얕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심도가 얕아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L렌즈나 이런 거 수치가 좋게 이렇게 만들고는 비싼 렌즈를 그래서 사용한다. 카메라도 그냥 핸드폰으로 찍으면 될 거, 작은 카메라면 뭐 어때 하고 그 찍는 것과 중형 카메라 가지고 다니면서 옵션이 많고 한 걸로 찍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심도가 좋게. 자, 조리개 모드로 단체 사진을 찍을 때는 F값을 얼마를 줘야 될까요? 아래로 내릴 수도 없고 위로 올릴 수도 없고, 못 찍는 게 아니라 F값을 8 정도에다 주고 찍으면 결혼식 단체 사진이나 일반 단체 사진 같은 것도 얼마든지 찍을 수 있다. 왜? F값이 8 정도면 중간이에요. 중간인데 이 정도 찍어도 심도며 이런 게 거의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조리개를 조인다는 이야기는 심도를 자꾸 내가 확보를 하려고 조리개를 조이는 거예요. 열면 그 주변이 다 날아가니까 심도를 조금 깊게 하다가 팍 줄이면 안 되고, 어느 정도만 조리개를 F값을 줄여준다는 얘기죠. 지금 얘기하신 거 아시겠죠? 조리개를 조인다는 얘기는 심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줄인다 그 얘기인데, 자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 다음에는 이 조리개 모드로 사진을 찍을 때 나타나는 이제 빗망울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둥글게 사진을 보면은 불빛 같은 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말로 그냥 빗망울이라고 그래요. 빗망울. 사진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빗망울. 특히 야간 사진, 뭐 불빛 전구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빗망울로 해서 나타나는데, 그거 보러 사진 용어로서는 보케라고 그래요. 보케. BOKEH 보케. 이게 사진 용어예요. 보케 하면 어느 나라 말이에요? 일본 말이죠. 일본 말이에요. 일본에서 나온 거니까. 사진은 일본에서 적은 거니까 카메라는. 그래서 보케라고 하는데, 이 보케는 미국은 그럼 뭐라고 하느냐? 미국에서도 똑같이 영어로 보케라고 해요. 똑같아요. 한국에서도 보케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빗망울, 현대판 적으로 해서 한국에서는 순화해서 빗망울 사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빗망울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각자 제조사의 렌즈에 따라 가지고 빗망울이 변해 틀려요 다. 그러니까 저녁 저건데 뭐 사내고 나이트클럽이고 오디오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불빛에 따라 가지고 둥글게 나타나는 게 렌즈마다 특성이 있어 가지고 빗망울이 틀리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빗망울 bokeh는 우리가 보듯이 지금 이렇게 둥근 색깔로 나타나요. 요것만 또 전문으로 찍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회오리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찍었는데 내 것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네. 요즘 렌즈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우리가 옛날 사진 렌즈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옛날 렌즈들. 요즘 렌즈들은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둥글게 회오리처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걸 부르냐, 회오리 모양이라고 그래요. 회오리 빗망울. 그리고 반사 망원 렌즈로 해가지고 잡았더니 이런 식으로 도나스 형태로 나타난다. 망원 렌즈는 도나처럼 생겼다 해서 이 가운데 구멍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뽕뽕뽕 떨어지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도난 모양 bokeh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렌즈마다 틀려요. 자, 지금 어느 분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이것은 지금 틀리죠? 이것은 필터를 쓴 거예요. 개인이 만들어가지고 필터를 지금 종이로 렌즈 구경에 맞게 오려가지고 각자의 그림을 별 표시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트 모양 뭐 해가지고 렌즈 앞에다가 지금 이렇게 오려가지고 별 모양을 오려요. 그대로 가운데 파가지고 그 다음에 렌즈 앞부분에다가 검정 걸로 해가지고 만든 후에 렌즈 앞부분에다가 그걸 장착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깜깜한 불빛 있는 데 가서 네온 사인이나 뭐 아니면은 그 뭐라고요, 그 추리 같은 데 있는 데 가가지고 찍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필터를 트릭 사진이죠. 결국에 트릭 사진인데 이런 필터를 따로 파는 게 아니니까 직접 만들어 가지고 뭐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찍으면 이렇게도 굴곡 있게 만들어낸다. 그래서 예쁜 빗망울 사진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몽환적이면서 환상적이게 찍어가지고 일부러 이것만 찍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작가도 있어요. 그것만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사람도. 나중에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내가 한번 다시 쫙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런 사진도 있구나 하는 거. 빗망울 사진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구나. 아시겠죠? 자, 아까의 이제 스탑을 갖다가 이제 얘기하는 건데, 조리개의 한 스탑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한 스탑석인데 지금 4, 5.6, 8, 11인데 한 스탑이 1.4배씩 증가한다는 거 머릿속에 넣으시고, 셔터 스피드는 한 스탑 10, 20, 40, 80, 160, 320 이렇게 122분은 뭐 1초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게 한 스탑 하면 2배를 증가한다는 거. 아까 몇 배라고 했어요? 이쪽은 1.4배라겠죠? 조리개는 무조건 한 스탑 올릴 때마다 1.4배예요. 1.4배씩 올라가. 근데 셔터 스피드는 2배씩 증가한다. 한 스탑에 10, 20, 40 이런 식으로 80, 그죠? 2배씩 증가하죠. 자, ISO도 한 스탑에 2배씩 증가한다. 100, 200, 400 400 했는데 800, 그 다음에 12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배씩.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하고 ISO는 한 스탑에 2배씩 증가한다. 근데 조리개는 1.4배씩 한 스탑에 올라간다. 이걸 계산하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자, 카메라에 보면 첫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제조사에서 카메라를 내가 캐논을 샀던 나이콘을 샀던 소니를 샀던 카메라 상자를 열어보면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에 보면 각자의 이런 문구가 그 매뉴얼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다이얼 모드에 대해서 P 모드는 어떻고 셔터 스피드는 어떻고 조리개 모드는 어떻고 매뉴얼 모드는 어떻다. 자, 그러면 P 모드는 자동 프로그램이에요. 자동 프로그램. 자동으로 모든 제조사에서 아까도 첫 시간에 처음 얘기했듯이 제조사에서 최적화되게 만들어 가지고 내가 밝기만 조정하면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딴 것은 조정을 저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겠어요? 최적의 노출을 위해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가 자동 설정된다. P모드니까. 그 대신 스냅 사진을 찍을 때나 카메라 설정을 조정할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권장됩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왜?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는 이유가 카메라를 한 번도 안 읽어봐요. 그냥 이 카메라 사면 그냥 만지고 그냥 찰칵찰칵 해보고 이러다가 그냥 찍으려고 하고 하지 이 매뉴얼을 한 번 정도 읽어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대충은 읽어봐야 돼. 이걸 숙지를 안 해도 한 번은 읽어보면 아 P모드가 어떻고 S모드가 어떻고 A모드가 어떻고 M이 어떻고 그 다음에 U1이 있고 U2가 있고 뭐 이 회사마다 다른데 아까는 뭐 크리에이트 존이 있었죠. 여자 얼굴, 산 그림, 야간 그림 그런 게 있었잖아요. 스피드 모드. 그러면 운동하는 데 가서 나 딴 거 안 놓고 그걸 찍으려고 하면 스피드 모드에 놓는다든가 아니면 꽃 그림이 있는데다 크리에이트 존을 꽃에다 맞추고 꽃을 찍는다든가 할 때에 크리에이트 존이 필요해요. 크리에이트 존 반대에는 항상 어느 카메라고 이게 나와 있어요. MASP, PA, ST 이게 있어요. 이 모드가. 그러면 이 모드가 무엇을 우리가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만에 하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미국에 샀기 때문에 나 영어가 좀 적어다 하면 한국 매뉴얼이 꼭 필요합니다 하면 제가 찾아가지고 줄 수가 있어요. 뭐 나이콘이 됐건 캐논이 됐건 아니면 한국의 웹사이트나 이런 데 가면 그 한국어 매뉴얼이 또 있어요. 거기에서 찾아가가지고 한국 적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영문 뭐 번역기를 돌리든지 해가지고 대충 그걸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셔터 우선, 조리개 우선 해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매뉴얼 모드, 이 모드. 아시겠죠? 모드는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조리개 모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조리개 모드만 이렇게 보시면 A 모드, 조리개를 우선한다. 딴 것은 뒷전에 물러놓고 조리개가 1번 1순위. 자, 근데 사용자가 조리개를 선택하면 최저의 결과를 얻기 위해 셔터 스피드가 카메라에 의해 선택된다. 이 셔터 스피드를 카메라가 자기가 맞추는 거예요. 배경을 흐리게 하거나 아웃포커싱을 하거나 전경과 배경의 초점을 모두 맞추는데 펜포커싱 한다는 얘기죠. 아웃포커싱과 펜포커싱.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조리개 우선 모드. 그러면 보니까 그래? 찍으려고 보니까 어떻게 찍는지도 모르겠는 거야. 자, 근데 오늘 다 배웠잖아. 이제 놓고 여러분은 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웠으니까 초점을 저기 가운데다 맞추니까 거기는
다 전체적으로 맞고 뒤하고 앞쪽에 인포커스와 아웃포커싱만 날아가는구나. 전체가 다 날아가는 거, 뺑 돌려 날아가는 게 아니고 그 초점이 맞는 부분만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오늘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안 읽어봐도 되겠죠. 오늘 다 배웠으니까 조리개에 대해서. 자, 그러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오늘 가가지고 매뉴얼을 한번 읽어봐요. 그 다음에 이제 셔터를 본다거나 M모드로 찍으면 M모드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다 설정을 해야 돼요. 왜? 매뉴얼 모드니까. 조리개 맞추고 ISO 맞추고 이걸 다 해야 돼요. 그렇지만 조리개 우선 모드 같은 경우는 자동이라 놓으면은 자기가 다 셔터 스피드하고 ISO는 맞춰지지만 나는 조리개만 가지고 놀면 된다. 그 얘기예요. 단 밝기는 네가 조정해라. 내가 할 수 있다. 그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조리개 우선 모드 PV하고 P. 제가 생각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는 모드가 조리개 모드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보통 카메라를 가진 사람들은 경치 아니면은 인물 사진을 거의 다 주로 많이 찍어요. 저 같은 경우에서 뭐 교회에서도 한 18년 지금 사진 찍고 있는데 거의 교회에서 찍는 것도 펜포커싱하고 아웃포커싱인 이 인물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그러니까 P모드는 선택자에 의해 가지고 P사체만 선별시켜 가지고 부각시키기 때문에 안 찍을래? 안 찍을 수가 없어요. 조리개 모드를. 그러니까 돌사진, P사체에 뭐 아이만 강조한다든가 뭐 신발이 많은 데를 찍는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을 강조할 때 지저분하니까 그런 거 다 하고 얘만 이렇게 강조할 때 그런 때에 이렇게 쓰다 보면 사진이 굉장히 많이 늘어요. 이 조리개 우선 모드를 쓰다 보면 나중에 그 사진을 이렇게 자기도 보고 아 내가 사진 많이 늘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등가 노출을 나는 자세히 아직 모르니까 찍어볼래 할 때에는 조리개 모드를 사용하면서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A 모드인데 P로 되어 있네. 조리개 값을 여기 지금 조리개 A 값을 지정하고 셔터 스피드 S 값과 ISO 값만 자동으로 놓고 조리개 우선 모드를 가지고 놀면 된다. 그러면 왜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 무거운 카메라와 좋은 렌즈가 필요한지는 여러분이 느껴요. 그건 자동으로 얘기 안 해도 느껴요. 아 이래서 좋은 렌즈가 필요구나 이런 걸 느껴요. 무겁게 그거 뭐 괜히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찍으려고 다니는 거죠. 안 그러면 뭐 핸드폰으로 찍어도 잘 나오는데 뭐 굳이.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나중에 이런 것을 찍으려면 이렇게 좋은 이코에먼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이제 뭐 거의 이제 조리개는 다 끝났는데 학생 한 분이 연락을 해가지고 이게 대해서 이해가 조금 적어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면서 약간 보충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하게 이해를 했으리라 생각되니까 더 이상 조리개는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나중에 다시 할 때에 이제 그때에 이제 다시 이제 뭐 등가 노출 뭐 이런 거 할 때 다시 한번 거기서 나오고 등가 노출은 M 모드 할 때 다시 등가 노출이 다시 또 등장을 해요. 그때 되면 이제 다시 여러분이 숙지하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은 이제 조리개값 변화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고 노출 보정 활용에 대해서 노출 이 보정을 해야 되는데 한 스탑을 어떻게 올리고 하는 노출 보정에 활용하고 인물 사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도가 또 필요해요. 구도. 3분화법도 여기서 나오고 이제 S 구도도 있고 수평 구도도 있고 근데 다음 시간에는 노출 보정 활용하는 법하고 구도 그 다음에 구도를 해야 인물 사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하고 그 다음에 구도를 알아야 또 이 접사를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을 해야만이 접사 매크로냐 이걸 갖다가 해야 되니까 구도 프레이밍을 할 거예요. 구도.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